저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first lady, first woman to be the president.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리퍼블리칸 캔디데이트를 지지했었는데 힐러리의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뱅가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유레니엄 20%를 러시아에다 갖다 판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지지하던 리퍼블리칸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는 although 비즈니스맨이지만 너무 나라를 갖다가 막 갈라놓는 영향이고,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 사람이 정치의 경험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좋은 아이디어도 몇 가지 있었겠지만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보다는 이민자들한테 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힐러리 클린턴한테 할 거고요. 아이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애들이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기 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또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힐러리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힐러리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뭐 women's rights, 뭐 immigration rights, 여러 가지 rights 이유 때문에 힐러리를 지지한 예, 도널드 저 됐고요. 힐러리보다 나아서 지지하는 거는 제가 이제 공화당으로 제가 클린턴은 이메일 관계가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신뢰가 안 가서 어제까지도 제가 가늠을 못했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판가름을 결정을 했죠. 아무래도 그 힐러리가 그 이민자들에게 좀 더 관대한 그런 입장이니까 저는 힐러리를 지지해요. 자, 이 중대한 시기, 향후 4년 동안의 백악관, 미국의 리더십을 책임질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아니면 저희들이 봤듯이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 국민의 신분을 꾸미자 백악관의 주인이 될 이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3차 TV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 대통령 선거의 개표 방송을 실시간으로 페이스북과 코리아데일리닷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는 민주중앙일보 편집 디지털 본부의 최인성 기자입니다. 네, 저는 LA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자,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 또 한 차례 밤에 수고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제가 지난번에 그 3차 토론 끝나고 나서 이변이 없는 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변이라고 할 만한 건수 하나가 생겼죠. 여러 가지 변동 사안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FBI 연방수사국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선거 11일을 앞두고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가 문건, 추가 이메일 문건 65만 개를 새로 발견해가지고 그 사실 힐러리 클린턴 최측근이라고 그러면은 우마 에버딘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우마 에버딘의 전 남편 앤서니 위너 그 아동 성추행. 예, 아동 성추행 건으로 지금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노트북에서 힐러리 관련 이메일 문건이 새로 발견되면서 FBI가 재수사에 들어갔죠. 자, 일단 뭐 수사에 대한 종결을 선언을 했지만 우연치 않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수사를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수일 전에 또 다른 결론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일 이틀을 앞두고 일요일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FBI 또다시 무혐의. 또다시 무혐의. 그러니까 보통 선거를 앞두고 60일 이내에 FBI가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에 개입을 했습니다. 워낙에 지난 7월에 그 무혐의 결정 그 권고죠. 원래 그 기소 권한은 법무부 장관 로레타 린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FBI에서 그 불기소 권고하면서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 FBI 그 안에 그 수사위원들. 기자의 정치적인 육감으로는 어때요? 그 어떤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FBI 국장의 어떤 본인의 어떤 의도가 있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정황상으로 볼 때 7월달에
그 거짓말 흔적들이 있고 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 이메일 문건 그 아이폰하고 블랙베리 총 14대가 있었어요. 그 14개를 망치를 통해서 다 부셨습니다. 망치하고 블리치비트라는 삭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 지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의도가 저는 보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반인이었다면은 만약에 일반인이 그런 연방의회에 소환됐는데 만약에 그 의회 소환 명령을 받고 그런 그 블리치비트로 네. 지우고 그리고 망치로 아이폰 때려부시고 만약 일반인이 그랬다면은 네. 구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예. 뭔가 아무튼 미심적인 부분이 네. 있다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아무튼 무혐의로 그 네. 결론이 나면서 힐러리한테는 그래서 이게 힐러리한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스캔들이 끝까지 지금 이어졌습니다. 서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중앙일보의 개표 방송의 핵심은 각 주에 특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가장 그 주목되는 표심들이 모인 그런 주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할 생각이고요. 동시에 각 지사에 있는 저희 기자들을 연결해서 표심들도 좀 확인해 볼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한인들의 표, 또 한인 출마자들의 변동사항도 좀 보겠고요. 네. 정치 전문 패널들도 초대가 되죠. 어떤 네,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진규륜 전 전국 아시아 공화당 협회 회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스티브 강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네. 예. 역시 뭐 연배가 있고 또 젊은 네, 이 그렇습니다. 두 세대의 어떤 정치적인 입김과 생각들을 좀 들어볼 좋은 기회 같아요. 예, 저기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29세 이하 유권자들만 투표에 참여하면은 네. 힐러리 클린턴이 50개 주 다 먹는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유권자가 다 참여할 경우에는 그 트럼프 후보가 거의 한 47개 주를 먹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뉴욕만 빼고는 다 먹는 걸로 뭐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이다 거기에- 할지라도 조금 씁쓸하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네.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연령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 통해서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페이스북 창에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 개표 상황을 보시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뭐 한국의 정치도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들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네. 주요 이제 동부 지역이 될 텐데 동부 지역의 핵심 지역들의 개표 현황, 투표율 현황, 개표율 현황까지 네.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50개 주가 있습니다. 미국에 50개 주 플러스 그다음에 워싱턴 D.C.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12개 주만 보면은 승부가 거의 끝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할 겁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주는 이제 그 동부 아까 동부 지역에서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주는 역시 그 남쪽에 있는 사우스 비치 플로리다. 네. 플로리다 주에서 승부가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플로리다에서 92%가 개표된 가운데 네. 트럼프가 49.2%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힐러리 지금 47.7%로 추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네, 아직 아직 결론은 결정은 안 안 났어요. 났고요. 네. 근데 플로리다에서 트럼프는 반드시 플로리다를 이겨야지만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플로리다를 가져가지 못하면 승부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도 보겠습니다. 29표가 예, 걸려 있네요. 지금 여기 플로리다가. 지도를 보면은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은 플로리다 지금 트럼프 일단은 언론에서는 거의 다 이제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예측은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네. 뭐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52명을 먹는다. 뭐 이렇게 네. 예상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정도 저는 박빙 승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먹고 조지아주도 일단 약간 보수 지역이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플로리다하고 저기 노스캐롤라이나까지는 일단 먹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승부가 보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주 중에서 지금 그 대선 1962년 이후 플로리다 지금 여기 플로리다하고 펜실베이니아, 네. 오하이오 요 세 개 주 중에서 2개 주를 먹는 후보가 백악관행을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1960년 예, 그런 이후로. 전통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후보로서는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요 세 개 주 중에서는 최소 2개를 먹어야지 네. 승부가 있다.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뉴햄프셔 이 주들도 사실 트럼프가 선전해야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드 스테이트 아닙니까? 네. 빨간색이었던 텍사스에 힐러리가 소폭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론조사 뭐- 때도 사실 텍사스에서 네. 그때 핑크색을 저희가 그 3차 토론할 때 그랬죠. 핑크색으로 예, 지금 예.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바다, 아리조나도 뭐 상당한 관심을 모으는데요. 텍사스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뭐 역사적 이변 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네. 거의 그거는 정말 엄청난 이변. 마치 캘리포니아가 빨간색으로 가는 거하고 거의 예.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텍사스 쪽에 약간 그 민심을 잃었던 게 트럼프가 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하고 경선 마지막까지 붙었었죠. 그러면서 그 서로 부인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좀 뒷마무리를 좀 예, 못한 그래서 경우라고 하죠. 사실 그 테드 크루즈 캠프에서 슈퍼팩이라고 그러죠. 네. 테드 크루즈 슈퍼팩에서 도널드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그 나체 사진을 이렇게 빌보드에 크게 올렸어요. 유타주에. 그것도 그 가장 보수적인 유타주에. 그거에 트럼프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감정 싸움이 됐네요. 네, 감정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 잘 이용하죠. 트럼프가 네. 트위터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그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그 트위터 네티즌이 사용한 그 테드 크루즈 네. 테드 크루즈 부인의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리트윗을 했어요. 복수. 리트윗. 그러니까 자신이 올린 건 아니지만 리트윗을 하면서 예. 서로 간에 이거 감정 싸움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화당 전당대회 때만 해도 지지 선언을 안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테드 네.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네. 근데 결국 최근에 한 3주 전에 지지를 표명했고 뒤늦게. 지지 유세까지도 네. 같이 나서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좀 씁쓸하네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텍사스 쪽에서 좀 기분이 상했던 것 같고, 그 주민들이. 예, 그래서 그 네. 투표율도 좀 지금 초반이지만 힐러리가 앞서고 있는 걸로 네. 나오고 있는 것 자,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종합해드리면 플로리다의 개표율이 90%에 치닫고 있는데요. 막상막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에 힐러리가 신승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모멘텀이 그렇죠.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93%인데 49.2 대 47.1로 마지막 트럼프가 숫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자,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도 좀 치러지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연방 상원과 하원의 현재와 네. 이번 높은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네. 설정 가능한 변화는 어떤 건지만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예,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연방 상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연방 하원 어차피 공화당이 지킬 것이다. 그렇게 그 모든 전문가들이 소수계와 평가하고 다인종들의 어떤 투표율 상승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연방 상원에서는 이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네. 많이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나 보면은 하원은 majority 다수당을 예, 다수당을 공화당이 지킬 것이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의 그- 견제 기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힐러리가 된다. 힐러리가 됐는데 저기 민주당 상원까지 민주당이 접수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지죠. 누구를 임명하고 그럴 때 청문회 열은 권한을 그 상원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고속도로처럼 슝슝 그렇죠. 뚫리게 이제 되는 거죠. 좀 많이 편해지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연방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다 장악하면은 굉장히 이제 미국이 보수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진보 쪽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악몽의 악몽이죠. 시나리오가 예,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방 상원을 보면은요, 공화당이 54석 그리고 민주당이 45석입니다. 근데 그 100석이잖아요.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에서 100명입니다. 100명 중에서 네. 100명을 다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올해 맞아요. 선거에서는 33.3% 해야지 이게 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34명. 네. 이번 올해 선거에서는 34명이 선거를 34석을 두고 선거를 치릅니다. 네. 자, 페이스북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미국 대선 개표 방송 만나고 있습니다. 박빙의 개표들이 동부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표 차이를 보일지 네. 또 그 일렉토럴 보트의 차이에 따라서 예. 서부 지역까지 개표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네,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페이스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현재 한 1,050명 정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댓글들도 좀 많이 주고 계시고요. 예, 지난번보다 너무 많이 더 주셔서 많네요. 댓글들을 지금 다 소개하기 어려운데 네. 저희들이 조금 이따 틈이 날 때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아- 애청해 예.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플로리다까지만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다른 주들 뉴햄프셔주만 해도 지금 15%로 두 후보가 아주 박빙이에요. 48.9% 대 46%. UFC 예. 쪽은 이 파란색에 좀 가깝지 않나요? 원래 파란색에 네. 가까운데 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고 프로풋볼 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우승 4번에 슈퍼볼 우승을 4번 했는데요. 어제 밤에 그 톰 브레이디 스타 쿼터백이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쿼터백 톰 브레이디하고 그 감독 빌 벨리치기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그 스포츠 씁쓸하네요. 그 스포츠 스타들이 지지하는 게 큰 힘이 돼요. 그 이번에 경선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주에서 바비 나이트 인디애나 그 농구 대학 인디애나 대학의 농구팀 감독 출신의 바비 나이트가 지지를 표명하면서 인디애나에서 트럼프가 이기면서 경선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글쎄요. 스포츠 한번 스타의 봐야죠. 대중성으로 이번에도 영향을 표를 이끌어내는 받을지. 게 정말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네. 만도 하고요. 저희가 워싱턴 DC의 상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를 연결할 텐데요. 연결하기 전에 저희 한인 후보들의 몇몇만 잠깐 점검을 하고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후보에 출마한 저희 한인 후보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영킴 후보가 있지 영킴 않습니까? 후보는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네. 저희 관심이 가고 있고요. 혈투의 리턴 매치가 네,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주 이제 저 65지구 네. 하원 의원인데 그 셰런 콕 실바 민주당의 맞아요. 아주 진보적인 그런 후보인데 그 2년 전에는 그분이 이제 현역 의원이었고 맞습니다. 영김 그 당시 후보가 이겨서 그 의원이 됐죠. 그래서 34년 만에 주 의회에 네. 이제 진출하는 그런 그 업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영김 의원이 셰런 콕 실바 후보에 도전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최종 지지율은 아마 콕 실바 쪽이 한 9%에서 10% 네, 넘는 맞습니다. 걸로 나왔습니다. 경선 때도 거의 9% 포인트 가까이 그 콕실바 후보가 앞서면서 영김 의원 캠프에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라티노 지지자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조금 네. 영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그렇습니다. 형세가. 예, 그런데 어제 저희가 그 우편 투표로 확인해 보니까 아시안 투표율이 히스패닉 투표율보다 높았던 걸로 어제 나왔거든요. 그 그렇군요. 우편 투표에 영킴 있어서는. 후보가 뭐 열심히. 예, 그래서 활동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최석호 얼바인 시의원 네, 시장. 시장. 예, 주 하원에 출마를 했어요. 네. 당선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최석호 어바인 시장은 참 제가 볼 때 운이 많이 따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또 그 네. 지역이 또 공화당 우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선이 오히려 힘들었었습니다. 네. 경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를 기다렸어야 됐어요. 최석호 저희 시장님께서. 예, 그래가지고 68지구 하원 주 하원 가주 그 68지구 하원 본선에 간신히 진출을 해가지고 0.1% 차로 운이라고만 설명을 하면 또 우리 그렇죠. 최 예. 시장께서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정치 전문 기자가. 예, 네. 실력 있으시죠. 동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시 슈퍼바이저인 우리 제인 김 후보가 그렇죠. 주 상원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지지율은 어느 정도로 좀 집계가 됐나요? 네,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죠. 제인 김은 그 스타 정치인으로 이렇게 좀 곽광받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전 대선 후보의 지지를 초반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주 탄력을 샌프란시스코면 예. 뭐 그 지지는 대단한 지지죠. 대단한 지지죠. 아주 가장 진보적인 도시라고 보면 네네. 돼요. 샌프란시스코는. 근데 거기서 그 제인 김 후보가 경선 때 역시 소수점 차로 간신히 1위로 오르면서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 상대 후보가 스캇 위너인데 그 스캇 위너 역시 후보도 민주당 서양 아니겠어요? 스캇 위너도 같은 슈퍼바이저예요. 네. 동료예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동료인데 동료끼리 맞붙는 네.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서로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전에 친구였는데 많이 어글리해지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캠페인이. 어글리졌어요. 지금 보니까 그 묵가주 그 광고들을 보면은 굉장히 네거티브로 많이 가고 있고 또 뭐 제인 김이 그쪽에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LGBTQ 쪽을 위해서 많이 힘을 안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선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이번 굵직하게 3분 정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석호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석호 시장님은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을 해서도 좀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고해드렸듯이 워싱턴 DC의 심재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예, 현지의 상황과 표심들, 개표일 현황까지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재훈 기자 나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워싱턴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며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이 공화당이 약간 우세한 편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선거 전 언론들은 여론조사 분석 결과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네, 지금 연방 상원 레이스 상황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론조사와 달리 공화당이 약간 우세한 편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FBI 이메일 수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FBI가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 수사를 다시 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틀 전에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변 한인 공화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이후 공화당 지지도가 올라갔다며 최종적으로 이메일 이슈가 풀리기는 했지만 이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메일 그 재수 사건이 아무래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을 그럼 지킬 것 같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훈 기자. 예, 아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공화당이 상원 의원 선거에서 한두 석 이상을 차지해 다수당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가장 치열한 레이스는 어디죠? 연방 상원에서요. 네, 가장 치열한 레이스는 플로리다입니다. 박빙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플로리다 지역은 보수 성향을 보이는 은퇴자들이 많고 동시에 민주당을 선호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 외에도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 네바다와 뉴햄프셔가 치열하고요. 인디애나와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가 치열한 편입니다. 네. 자, 심재훈 기자, 그쪽에 계시는 우리 거주 한인분들의 표심이나 투표율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은 어떤가요? 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에 조금 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보면은 지금 그 플로리다 주에서는 또 연방 상원 레이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 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트럼프의 라이벌이죠. 마코 루비오 히스패닉입니다. 쿠파 출신인 그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이 레이스가 그 큰 관심을 모았는데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95%가 개표됐는데 연방 상원 레이스에서 51.1% 득표율로 머피 후보 44.1% 그치면서 루비오가 네.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의 그 정치 인생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 분위기라. 예, 근데 루비오가 이제 그 연방 상원에 다시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출마를 하고 트럼프가 이제 지지를 그 표명했습니다. 네. 그 루비오를 라이브 경선 때는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했지만 그러네요. 또 지지를 해줬습니다. 정치라는 또 이게 게 참 그렇군요. 예. 자, 우리 DC의 심재훈 후보 연결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심재훈 기자? 안 되고 네. 네. 자, 우리 한인 표심들과 투표율 정도를 저희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예. 워싱턴 이런 투표소에서는 하루 종일 유권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선거 후반 들어 경합주로 다시 분류된 버지니아에는 히스패닉을 비롯해 한인 및 아시아계 주민들의 투표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1호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른 아침에는 추위에도 투표소가 문을 열기도 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이 긴 행렬을 이뤄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네. 선거 관계자들은 조기 투표율에 이어 대선 당일 선거 참가율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인들의 투표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특히 이 지역 각 노인 아파트 및 시니어 센터 소속 한인 노인 300여 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에버그린 아파트 상록회 소속 정순여 씨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세 번째라면서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 자손들을 위한 의무라고 느껴 꾸준히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표장에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도왔습니다. 카힐의 로라 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카힐의 로라 신 회장은 한인 노인들께서 미국인이 가진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은 물론 소수계로서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투표에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 이번이 두 번째 대통령 선거라고 말한 미디아 사다라 씨도 만나봤는데요. 그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국민들이 최고의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름답다며 민주주의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인 선거 참여에 특히 소수계 국민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쪽 워싱턴 지역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선거 참여를 지인들에게 알리는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지역 주요 한인 인사들은 물론 50대, 60대 장년층부터 20대 2세 한인들까지 이들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당선을 기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미국의 미래를 밝히는 짧은 글과 사진을 올리며 선거 참여를 자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중앙일보에서 신재훈입니다. 네, 심재훈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동부 지역 지금 그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가 플로리다에서는 들어왔나요? 예, 예. 플로리다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49.2 대 47.7%로 앞서고 있습니다. 94%까지 개표됐는데요. 그다음에 미시간주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48.6 대 힐러리 46.3% 15% 개표된 상황에서 그렇게 앞서가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74%가 개표되면서 트럼프가 49.4% 득표율로 힐러리 48.1%를 앞서고 있고요. 또 위스콘신도 참 이거 힐러리가 거의 원래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는데 3%밖에 개표 안 됐지만 트럼프가 지금 58.1% 대 힐러리 37%로 그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주에서는 박빙입니다. 트럼프가 힐러리가 47.5% 지금 19% 일단 리드를 하고 개표됐는데 있나요? 네. 47.5% 대 47.4%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역시 근데 아까 가장 중요했던 경합주 세 개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그리고 오하이오 요 세 개 주를 가장 그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오하이오주에서 지금 트럼프가 50%가 개표됐는데 51.7% 대 44.2% 힐러리 44.2%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요 세 개 주 중에서 오하이오하고 플로리다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네요. 예상하고 지금 다르게 그러나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나 개표율이 좀 낮은 상태라서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확정하다고 아무튼 할 손에 수 땀을 없습니다. 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페이스북에 여러분 댓글들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패널을 우리 원 기자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이겨서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좀 과격한 그거는 좀 댓글도 아닌 것 있고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침묵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표로 말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홍건희 씨가 올려주셨네요. 예, 오늘 뭐 저희 인턴들도 저기 나가서 취재를 하면서 네.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의 대답하기를 많이 꺼려했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예. 표로 이야기하겠다. 표로 이야기하고 또 워낙에 언론에서 안 좋게 그러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보도가 많아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창피함을 많이 벌써 느낀 뭐 것 스튜디오에서 트럼프 리드 소식이 들리니까 뭐 손을 흔드는 스태프들이 좀 보이네요. 그러네요. 이 예. 안에도 좀 양당이 갈리고 있나요? 상당히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분위기 오늘 뜨겁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미주 쪽에서 그 한인 중에서는 공화당의 거의 톱이라고 공화당 쪽에 그런 소식에 있어서는 거의 네. 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진규륜 전 전국 아시아 공화당 협회 회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 박사님 나와 주시죠. 자, 진교련 박사님 모시면서 페북에 올라온 여러 댓글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자,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서 어쩌면 트럼프가 진짜 될지도 모르겠다. 캐나다의 국경에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글들을 올려주신 분 계시고요. 또 오하이오와 너무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요. 이 속도를 유지하기가 좀 힘드네요. 트럼프가 이기면 박근혜 대통령이 1등 공신이다. 이건 무슨 뜻이죠? 예, 좀 이해가 힘든데. 아니 나 이상한 댓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솔직한 댓글이시니까. 예. 자, 진 박사님 오셨는데요. 이쪽으로 조금만 왼쪽으로 더 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가 좀 좁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우리 진 박사님 자기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 한국 사람으로서는 네네. 최초로 미국 대통령 세 분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네. 조 포드 대통령으로부터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dult Education 받고 네. 또 두 번째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원호성의 자간보리 임명받았었고 H.W. 부시 대통령이네요. 그렇지. 그다음에는 그렇죠? 네. 조지 W. 부시에서 임명받아가지고 연방 피스코 거기서 자간보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아주 뭐 굵직한 역할들을 하셨고요. 네, 동시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정권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신 네. 케이스인가요? 저는 지금 그 트럼프 후보가 32명의 Asian American Advisory Committee 멤버를 임명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인데 거기 한국 사람은 4명입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네. 저기 또 한 명은 뭐 리사신 박사님 네, 계시고 미사시 박사님 있고 또 여기 미셸 박스틸 미셸 박 있고 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요. 그렇지, 저- 그리고 또 한 명이 저기 폴박 메릴랜드. 예, 폴박 메릴랜드.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 리사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달 공화당 전당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었을 때 그 기조 연설자로 나서셨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대단하신데 저기 진 박사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 대선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으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보세요? 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좀 그거였는데 네. 지금 여기 오다가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네. 저 플로리다에서 예. 지금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앞장서고 94%. 있고, 예.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앞장서고 있고 오하이오에서도 앞장서고 있고 네. 위스콘신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사실 저기 그 절대 약세로 꼽혔던 지역에서도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힐러리가 이긴다고 그렇게 많이 그 가정을 했는데 역시 그 러스트벨트 공략이 먹혔던 것 같아요. 트럼프 후보. 그리고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생각 안 했거든. 왜냐하면 네. 대통령 후보가 거기서 저도 나왔는데 버지니아에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버지니아에서 지금 예,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앞장서고 있어요. 자, 심 박사님 그러면 뭐 이 두 후보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각 후보마다 장점과 단점들 뭐 두 분 다 미국을 위하시는 분들이니까 출마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고 치면 힐러리 후보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가진 장점 또 좋은 비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어서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 원인이 간단합니다. 그 리버럴 미디어에서 이렇게 다 덮어주려고 그러는데 네. 그 FBI 디렉터가 그 컴퓨터를 힐러리 지하실에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네. 거기 650,000, 65만의 그 이메일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심 박사님 제 질문의 핵심은요. 힐러리 후보의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점들은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좋아서 그러니까 트럼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장점들은 뭐냐는 예, 거죠. 트럼프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그걸 말씀해 트럼프 주십시오.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그걸 얘기할 때 비교 안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트럼프 후보는 그 나라를 위해서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그 정신이 있고 그러나 힐러리 후보는 그 스테이트 디파먼트의 Secretary of State 있을 그렇죠. 때 국무장관을 네. 하셨죠. 그때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클린턴 파운데이션에 150 밀리언을 끌어들였잖아요. 네, 개인 사진 국무장관으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클린턴 재단을 그것이 운영하면서. 아마 큰 그 영향이 이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그 그러면 트럼프 현상 이게 그 영어로 뭐 트럼프 페노메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렇지. 트럼프 현상이 왜 나타났다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미국 시민이 they were tired of a typical traditional politician. 예,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은 정치인의 그래. 신물이 그래서 났다 그렇게 트럼프가 그 얘기하는 거버너들도 많이 거죠. 나왔는데 거기서 이겼고 네. 그래서 그 national feeling이 we need somebody from outside, 네. new blood. 밖에 사람, 외부 사람, 아웃사이더가 필요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치권 링에 새로 올라온 선수다, 새로운 그렇죠. 예. 박스다라는 걸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다라는데 미국인들이 많이 동의할지 저는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옛날부터 나와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을 따라하고 있어요. 네. 그거의 하나의 그 프루프가 뭐냐면 그 랠리에 가면은 네. 뭐 유세장에 2만 가면은 명, 유세장. 2만 명, 3만 명이 오고 수고해. 예. 오잖아요. 그거는 만들 수 없는 거거든. 네. 내추럴. 그 열정이 대단하다. 네. 예, 박사님, 근데 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하고 좀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네. 계시는 건데 진 박사님께서도 트럼프가 처음에 작년 6월 16일에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그때 그 지지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저는 그냥 stand still. 왜냐하면 굿을 보고 뭐야 떡을 먹나 그러죠. 그때까지는 믿음이 없으셨네요. 믿음이 없었나요? 그때까지는 내가 좀 봐야겠다 그랬거든. 왜냐? 네. traditionally 전례를 생각하면은 사실 거버너가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버너가 한 다섯 주지사들이 명이 보통 많이 되죠, 그럼. 대통령이. 예. 그리고 만약 주지사들이 이번에 공화당 후보로 나왔다면은 오히려 더 쉬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 트럼프가 믿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했고 또 부시 쪽에서는 거의 지지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 네. 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 아들 한 명만 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제 부시, 조지 W 부시, 그다음에 조지 H.W. 부시 다 안 찍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저는 주십시오. 그분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힐러리 쪽에도 우리가 다리를 놔야 되고 저 커뮤니티를 먼저 보시는군요. 트럼프한테도 다리를 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그냥 한국에서 미군 철수한다 그냥 무조건 반대고 그냥 한다면은 네. who's gonna work with him? 네.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팔러시 메이커들하고 그래야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를 방지하도록 예.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fair trade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그리고 사실상 미군 철수하는 게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고요. 네. 이게 그 미 연방 의회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 유세 때도 그랬습니다. 그 철수하지는 않겠다고. 근데 단지 이제 그 딜 협상할 때 좀 약간 세게 얘기해야 어느 정도 주둔비를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미주 중앙일보 미국 대선 개표 방송 저희가 웹사이트와 네. 페이스북 통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진 박사님 모습도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또 하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는 네. 선거 와중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뭐 막말. 여성에 대한 네네. 뭐 이런 저질스러운 말들 네.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도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라코룸톡이 좀 예, 많이 논란이 뭐 됐었죠. 라크론톡으로 10월 대변되는 달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 박사님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데다가 연배도 있으시고 또 아이들과 또 자녀들도 키워보셨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젊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떠나서 과연 리더로서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그런 걸 찬성 안 하죠. 잘못된 점인 건 분명하다. 그렇죠. 네. 그러나 politician's a politician. 정치는 정치인이다. 네. 존 F 케네디 그 존 F 하나의 케네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네, 존 F 케네디도 그 여성 편력이 대단했죠. 책도 많이 나왔죠. 예. 존 F 케네디 부인 잭 제키가 오나시스. 한 번은 그 여자 팬티를 들고 Jack, this is not my panty. 이렇게 한 얘기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여튼 유명한 그 정치가들은 다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로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it's maybe 10%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고 다 그렇죠. 그런 면들이 있는데 너무 그걸 부각했다. 뭐 그렇게 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당장 개표율들이 뭐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공화당에 오래 계신 지방산 입장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뭔가 조언, 어드바이스를 하나 주실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제가 네. 당선된 트럼프 후보한테 만약에 비 예. 프레지던트죠. 어떤 뜻이죠? 그게 무슨 약간 대통령답게 행동해야 된다. 왜냐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난 한 3주일 동안 정말 진짜 프레젠트를 드렸다고. 예, 맞습니다. 그 잔소리를 안 했다고요. 포인트를 전에는 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집중했죠. 그거 디펜더라고 하는데 비 프레젠트 그거를 네. 제안한 사람이 트럼프의 부인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그 공화당의 그 리더들이 그런 걸 많이 제안했다고. 예, 박사님 저기 그 3차 토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네네. 3차 토론 직접 보셨죠? 네네네. 그때 그 2차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트럼프가 1차 토론 때는 졌지만 2차, 3차 토론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선거에서도 지금 선전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 하고 있는데 한 박사님 3차 토론에서 너무나 잘했어요. 네. 그렇고 3차 토론 때는 그 뉴 깅그리치 네. 그렇고 루디 줄리아니 전 네. 뉴욕시장 네. 또 크리스 크리스티 이런 사람들의 애드바이스를 많이 들었죠, 그 사람. 네, 지금 그 개표 상황에서 위스콘신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다시 역전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진 박사님. 근데 왔다 네, 갔다 할까요? 48.6%대 지금 트럼프 46.3%. 개표율이 몇 위스콘신에서 퍼센트죠? 지금 개표율 15%고요. 아주 뭐 예, 그다음에 가들이 저기 뭐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저기 힐러리 후보가 57.1%대 트럼프 39.7%로 지금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운티별로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몰표가 나오면서 그렇죠. 역전에 재역전이 그렇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터뷰하는 동안 만세 하려고 했는데 만세 못 하게 됐네. 자, 지금 그래도 마지막 이게 질문, 박빙으로 흘러가야 재밌죠.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진 박사님 생각에 포드 대통령 때부터 보셨다니까요. 네네. 가장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 누굽니까? 물론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 80년대. 제가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그 Asian American Voters Coalition 네. 아태 유권자연맹 회장이 네, 됐어요. 아시아 아태 연맹 유권자협회. 네. 그러면은 보통 그 아시아 계통이고 한국 계통이고 그런 그 높은 자리 하나면은 네. 그냥 명함 찍느라고 바쁜데 그러겠죠. 저는
What should I do? What must I do? 그래가지고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까지 미국 대통령이 25명의 Civil Rights or EEOC 커미셔너를 임명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에이시안 아메리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This is it. This is 네. my chance. 그래가지고 지가 편지를 드래프트 해가지고 15단체 회장들이 사인해가지고 만나자.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레건 대통령께서 일주일 안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화이트하우스 그 캐비넷 룸 거기 15명의 에이시아 대표가 가가지고 지가 그 따졌습니다. 레건 대통령. 예, 잠깐만요. 지금 개표 현황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에는요, 힐러리가 49.4%, 51%가 개표됐는데 49.4%로 트럼프 후보 43.2%를 앞서고 있고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주죠, 플로리다. 플로리다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49.2% 대 47.7%로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개표율이 몇 %죠? 지금 개표율이 94%나. 아유, 이거 좀 가까이 화면 좀 왔네요.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플로리다가 이게 화면 좀 내려주시죠.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놓치는 네, 화면을 좀 안타까운,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격전지가 아마 돼버릴 그 수도 있을 편할 것 겁니다. 같은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면은 플로리다가 지금 49.2,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게 펜실베니아 아니겠습니까? 펜실베니아에서는 22%가 개표된 가운데 힐러리가 56.8% 대 트럼프 39.9%로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미 트렌드가 잡혀 있네요. 네, 지금 그 뭐 그렇죠. 그리고 근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에서는 완전히 이제 힐러리가 앞서는데 다른 카운티에서 지금 트럼프가 앞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라델피아에서 먼저 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59%가 개표된 현재 트럼프가 53.1% 대 힐러리 42.1%로 42.7%로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세 개 주 중에서 그 오하이오 그리고 플로리다 2개 주에서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진 박사님 오늘 자리해 아니, 주셔서 아까 그 결론을 감사하고. 했는데 그 네, 아 맞아요, 말씀. 네. 중요한 거 이게 역사적인 모임이라고. 레이건 대통령한테. 네,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제가 스포크스맨이거든. 제가 이건 영어로 해야 돼요. Mr. President, in the history of America, United States presidents appointed 25 civil rights or EEOC commissioners. While Asian Americans being discriminated, guess how many of them were Asian Americans? He said, how many? Mr. President, 0.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Bob, see what you can do.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within 2 weeks, he asked us to make a recommendation. Within 6 months, he appointed one civil rights commissioner who is Chinese American, one EEOC commissioner who is Indian American. So, 박사님 저희가 그 한인하고 한국에서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영어는 잘 못 알아듣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이 정도는 한국말로 다 알아듣을 수 하시면은 있을 좀 것 더 같아요.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하셨어요. 네. 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말로 그래서 좀 두 분이 한국말로. 이제 네네. 그러죠. 그 한국에서 듣는 거 내가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네, 한국하고 지금 네. 저기 그래. 여기 미중 한인들이 많기 중국에서 때문에 듣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뭐 영어 우리 불편하신 분들이 2세들이 많고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3세들이. 맞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에 내가 다 푼 게 뭐냐면 미국에서 영향 있는 일을 하라 이거야. make difference.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EEOC 커미셔너하고 Civil Rights Commission 인권위원회하고 그 EEOC 그 커미셔너의 동의했더니 임명을 못 받았어요. 그래 레이건 대통령이 그분들을 임명해 주시 해가지고 6개월 내에 그 2명이 임명됐다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혜택을 우리 한국 사람도 보고 다른 아시아 계통.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개표 현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합주부터 보겠습니다. 플로리다부터 얘기하겠습니다. 95% 개표된 현재 트럼프가 49.2%로 앞서고 있고요. 미시간주 보겠습니다. 미시간주가 트럼프가 가장 공략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유세를 했던 곳인데요. 그 보면은 미시간에서 트럼프가 50%대 힐러리 44.9%로 그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죠.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 중국 이렇게 다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관세를 이렇게 그 해외에 아웃소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우리가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관세를 내려야 된다. 이 말 때문에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주 올해 내내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힐러리가 그렇게 두 자릿수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믿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좀 조작이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 마지막에
보통 여론조사들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냐면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론조사는 이제 정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공신력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미시간에서 동률이 나왔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20%가 개표된 현재 트럼프가 50%대 44.9%를 앞서고 있습니다. 접어들고 있는데, 자 오늘 진 박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감사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말씀은 저희가 좀 깊이 새겨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우리 네. 동포들에게 쉐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진교름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정치와 소수계들의 진출 문제들을 또 이야기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또 우리 2세들이나 후배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잘 되새기고 더욱더 투표 참여 운동 해야 되겠고요. 동시에 정치권에도 좀 진출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워싱턴 DC에 이제 저희 심재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네. 아주 특파원처럼 보도를 잘해줬어요. 아, 예, 심재훈 맞습니다. 기자가. 예. 오히려 저희가 좀 중간중간에 그러게 어쩔 줄 말입니다. 몰라 했는데요. 네네. 예, 지금 그 경합주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네. 시카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요? 업데이트 주시고요. 네, 지금 그 경합주에서 플로리다에서 95%가 개표된 현재 트럼프가 49%, 그리고 힐러리가 47.8%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하이오에서 거기 스윙 스테이션. 예, 오하이오도 스윙 스테이트인데 보통 오하이오에서 이기는 후보들이 백악관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죠. 오하이오에서 트럼프가 52.9%, 61%가 개표된 현재 트럼프가 52.9%, 힐러리 42.7%로 지금 네. 거의 두 자릿수 거의가 아닙니다. 두 자릿수 앞서고 있고요. 펜실베이니아를 보면은 거기서는 힐러리가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가 지금 24%가 개표되는데요. 펜실베이니아에서 힐러리가 57.7%대 트럼프 39.3%로 지금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나머지 주를 보겠는데요. 위스콘신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7%가 개표됐는데 트럼프가 47.5% 네. 그리고 힐러리가 47.3% 아직 뭐 0.2% 바뀌긴 해. 차입니다. 아직 초반이니까. 예. 자,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저희들이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용을 보고 계시는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뭐 통계가 나와 있나요, 우리 스태프들? 아마 미국과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네. 보고 계시는 걸로 집계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80%가 개표됐는데 여기는 이제 힐러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 주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지금 47.6%로 힐러리의 47.3%를 역시 0.3% 포인트 차로 간신히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댓글에는 우리 진교련 박사님 말씀 잘 들었다고 감사한다는 네.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 네, 있습니다. 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시카고 지역 하면은 이제 저는 왜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떠오르죠? 정치 고향이죠. 선입견인가요? 예, 정치 고향이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정치 인생을 많이 키웠죠. 처음에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저로 그렇게 활동하다가 연방 상원까지. 예, 연방 상원 시카고에서 했고. 대단한 거는 연방 상원 초선에 그렇죠. 그 2년 차였나요? 대통령 예,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래서 출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그 당선됐는데 참 조금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 8년 임기를 잘 그때 컸어요. 2004년에 그 전당대회 때 존 캐리 오프닝 그때 민주당 후보 스피커로. 했을 때 기조 연설자로 나섰는데 이제 네. 담대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말을 너무 잘했죠. 그때만 예. 해도 흰머리가 좀 없었는데. 없었죠. 네. 그리고 굉장히 박력 있게 하고 뭐 우리는 저기 레프티한 뭐 그 파란색 미국도 아니고 뭐 빨간색 미국도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다 뭐 이런 식으로 연설해가지고 굉장히 뭐 그 전목이 매력적으로 아니었나요? 연설했었습니다. 네? 샤샤 말리아가 아, 그렇죠. 초등학교 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네, 이제는 뭐 그렇습니다. 숙녀들이 됐더라고요. 예, 많이 컸더라고요.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또 석학들이 많이 사는 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시카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시카고에 이전봉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이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시카고 중앙일보의 이전봉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스북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대선 소식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카고 현재 시각은 몇 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8시 지금 몇 분인가요? 8시 50분이 다 돼가고 있죠? 그렇군요. 자, 뭐 퇴근하신 시간일 텐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현재 시카고 전체 투표율하고 투표 참가했던 우리 시카고 미국인들의 어떤 분위기 좀 스케치로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이쪽 시카고에서는 오늘 8일, 저기 대선이 시작되는 8일 날 새벽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낮에 들어서는 화창한 날씨로 바뀌어서 투표하기에는 아주 좋은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시 투표가 끝나는 시각에 이제 한인분들은 이제 퇴근길에 하시는 분들은 눈에 좀 띄었고요. 대부분은 그 조기 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한인분들도 많이 투표를 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네. 조기 투표에서 저희도 한 2천여 명의 그 한인들이 여러 서버브에서 이렇게 한인 문화회관이나 뭐 이런 각 그 서버브 시청에서 열리는 조기 투표에 많이 참가하셔서 대부분의 연장자분들은 많이 그때 참여를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침 일찍 6시부터 참여하시는 분도 눈에 띄었고, 지금은 이제 퇴근길에 한 2시간 전에 이제 퇴근길에 이제 투표소를 둘러서 하셨던 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는 대표가 여기는 벌써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시에 투표가 끝나고 대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인들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는 누구죠? 네? 한인들이 선호하는 그 대선 후보요. 좀 잘 이렇게 연결이 그렇습니까? 잘 이게 안 되는. 자, 우리 한인 사회에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더 인기를 호감을 그러니까 갖고 시카고 있는 지역에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인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저기 힐러리 지지하는 한인들이 많은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여기는 시카고의 경우는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LA나 뉴욕이랑 좀 다르게 여기 거주하시는 한인 동포들이 대개 앨리스트 한 30년 정도는 되고요. 40년, 50년 오래된 올타이머 분들이 많으시구나. 올드타이머 분들이 엄청 많으셔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정치적인 그 색깔은 거의 보수 경향이 굉장히 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후보를 밖으로 외향적으로 지지한다 하시는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까지 경력도 있고 좀 식상은 하지만 그래도 힐러리가 민주당 대표로서는 이렇게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세고요. 아시다시피 두 후보 모두 별로지만 그래도 힐러리가 낫지 않겠냐 하는 게 이쪽 시카고의 대선 상방이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선거 시즌이 돌아와서 특히 대선이면 투표율들이 올라가는데요. 시카고 지역에 우리 그 정치권에 이렇게 진출해 있는 1세나 1.5세, 2세 한인들의 현황과 이번에 또 출마한 한인 후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여기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발히 지출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눈에 많이 띄지는 않고요.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분으로서는 한인 2세 할리 킴이라는 2세인데 여자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그 시카고의 서버브에 있는 먼더라인의 시의원을 하면서 내년에 있을 그 시장 선거에 나오기로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한인 사회 꿈나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한인 사회 꿈나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대적인 암만 해도 여기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또 우리 한인 2세가 이렇게 시의원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또 시장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인 동포로서는 굉장히 반색을 하고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과거를 좀 돌아다 보면 몇 분들이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박해달 씨라고 전 한인 회장을 하셨던 분은 연방 상원의원 출사표도 던진 적이 사실 있죠. 연방 상원까지요? 네. 연방 상원 예비 선거에서 민주 후보로 나왔었고.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때는 뜻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그렇겠네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인 2세 분으로서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노스필드의 평의원을 하시던 분이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으로도 나왔죠. 공화당 후보로 나왔었고 또 주지사 런닝메이트로 나와서 부주지사까지 공화당에 그래서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성공은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시카고 지역에 있는 그 한인분들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투표 참여율이요? 예, 한인들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저기 한인 마당집이나 한인회 혹은 KA 보이스라 그래서 이제 그 한인들의 그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는 계몽하는 그런 조직들이 좀 몇 개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대선을 맞이해서 그 KA 보이스가 이제 역사는 올해는 되지 않았지만 몇 년 안 됐지만 그 어떤 그 한인들을 결집시키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조기 선거 때 한 날짜를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인들이 다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천여 명이 한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 조기 투표소에 완전히 몰려버리는 그런 그 캠페인이 벌어지니까 이쪽 기류사회 정치인들도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00표, 2,000표가 완전히 한 군데에서 몰려서 코리안 커뮤니티 보호터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그 개표 현황을 좀 다시 또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뭐 시카고 우리 이정복 기자랑 뭐 굿바이를 하고요. 네, 먼저 굿바이 먼저 좀 해야죠.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저녁까지 취재 활동하고 저희들과 전화 연결을 하느라고 수고해 주셨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 네, 이정복 감사합니다. 기자 뭐 바쁘실 텐데 가족 내에서는 어떤 후보에 대한 인기가 더 많은가요? 이미 끊은 것 같습니다. 전화 끊겼나요? 지금 연결됐습니까? 예, 소리가 끊겨서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집안 가족 내에서는 어떤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더 인기가 많나요? 이쪽에서요? 네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당이 암만 해도 여기는 대세고요. 네. 일리노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일리노이 주의 색깔 자체가 여기는 민주당의 색깔이 워낙 강한 동네고요.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힐러리는 아시다시피 여기 파크리지 일리노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파크리지는 한인타운하고 굉장히 가까운 서버브예요. 네. 백인 동네지만 그래서 뭐 저희가 항상 그 인접해 있는 동네가 파크리지 그 힐러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떤 뭐 친근감이랄까요? 그 고향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색깔이 나타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카고 중앙일보의 이전봉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개표율들이 예, 올라가고 개표 현황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현재 업데이트 있는데요. 내용들 우리 오 예, 기자가 전달해 주요 주시죠. 경합주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플로리다부터 역시 다시 보겠습니다. 95%가 개표됐는데 지금 트럼프가 49%대 힐러리 47.8%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요. 2% 포인트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근데 95%가 지금 개표됐는데 1.2% 포인트가 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뭐 박빙 양상이라고 봐야 될 거. 트렌드 굳어진 것이라고 아직까지는 보면 좀 굳어지기로 이른가요?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보겠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트럼프가 50%로 앞서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47.3%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펜실베이니아가 이제 그 주목받는 주 중에 하나인데 30%가 개표됐는데 힐러리가 56.1%로 그 40.7%의 트럼프에 비해서 앞서고 있고요. 오하이오를 먹는 후보가 백악관에 가는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네요. 차지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66% 개표된 현재 트럼프가 53%. 그리고 힐러리가 42.6%. 두 자릿수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오하이오하고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렌드가 좀 굳어졌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트럼프 우세 분위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조심스럽게. 예, 지금 뉴욕 타임스가 긴급 보도했는데요. 트럼프의 승리 확률을 54%로 보도했습니다. 원래 그 선거하기 전에는 10%도 안 된 것으로 한 자릿수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54%로 지금 그 앞서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 후보의 그 최대 장점은 말을 잘해요. 트럼프가 제가 여태까지 본 모든 정치인 통틀어서 그렇게 그 말을 좀 재미있게 끄니까 유세장에도 2만 명, 3만 명, 뭐 4만 명 이렇게 몰리거든요. 1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조사 결과 보니까 뭐 한 400만 명은 봤을 거다. 그 사람 유세를. 근데 그런
그 유세 활동 그리고 하루에 5개에서 7개 주를 돌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지금 70세인데 70살인데도 어떻게 맞아요. 그런 네. 체력을 유지한지 그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연설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지지 기반이 돼서 지금 이렇게 선전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위스콘신 주도 힐러리가 당연히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됐었는데 27% 개표된 현재 트럼프가 50.3%로 힐러리의 44.6%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뿔뿔이 정치 운동을 해온 한미연합회 스티브 강 사무국장 모시면서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댓글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한 1,100명 정도, 1,10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방송 보고 계시고요. 고광순 씨가 이렇게 올렸네요. 예상했던 대로 현지에서 진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돼 있고. 조지영이라는 분이 힐러리 고고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클린턴이 플로리다에서 이기면 승리 확정적 아닐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 저희들이 보기에도 플로리다에서 만약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힐러리가 만약 이긴다면 거의 승리 확정인데 지금 힐러리에게 플로리다가 긍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우리 강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저기 스티브 강 씨. 네, 예. 오늘은 이제 한미연합회 대표로 네. 나온 것보다는 저 네, 개인적인 이제 지지로 네.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힐러리가 네. 오늘 압승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네. 이제 쇼 들어오기 전에 계속 이 결과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박빙이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플로리다랑 또 위스콘신은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았고 근데 지금 미시건이 위스콘신도 그 트럼프가 먹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봤습니까? 네, 근데 미시간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우승을 한다면 네. 힐러리 클린턴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걱정이 앞섰는데요. 예, 그래서 그 강 사무국장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네. 만나면 이제 대선 얘기만 합니다. 그럼 그때 예전부터 경선 때부터 무조건 힐러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거의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렇죠. 그 사실 언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가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예,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주류 언론이 있다. 그렇죠. 예, 특히 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NBC, CBS, ABC, MSNBC 거의 폭스 뉴스까지도 좀 약간 트럼프 편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모든 언론이 안티 트럼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유권자들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요. 이제 모든 미국 주류 언론사들이 이제 트럼프를 안티 트럼프 네. 무브멘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도 리포팅 할 때도 힐러리가 좀 우세하게 나오는 리포팅이 많았고 그러니까 조작으로 어느 정도 조작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할 때도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캠페인 쪽에서는 지향하는 게 이제 그 hidden white voters라고 해서 블루 컬러 워커들을 제대로 이제 카운팅을 안 해서 이제 이 여론조사가 이 뭐 이제 힐러리가 앞서가는 게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는데 네. 의도성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투표를 뭐 특히 이제 대학 나오신 뭐 그렇죠. 엘리트들. 엘리트들이 비해서 많이 이제 싫어하니까 또 트럼프를.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폴링 조사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숨어있던 숨은 표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힐러리 친 트럼프 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저도 걱정했던 게 특히 이제 지방 뭐 도시가 아닌 지방에 있는 백인 특히 남성 유권자분들께서 많이 있다고는 알지만 그분들이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제 투표를 그렇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네. 그렇게 외곽 지역에 서버브 지역에 있는 젊은 백인 청년들이 트럼프의 열광을 만약 하고 있다면 네. 트럼프에 대한 열광의 그 배경은 뭘까요,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또 미디어에서도 그랬듯이 선뜻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지지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박빙의 승부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자유스럽게 이제 힐러리를 지지하고 있지만 다른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빙이 뭐 플러스 이제 투표 같은 경우는 비밀 투표.
그렇죠. 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은 좀 그 지지하는 것을 숨겼다가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사무 국장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공부도 그렇죠. 많이 하셨고 힐러리 후보의 그 단점이라면은 그 비호감 후보로 많이 그렇게 거론이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많이 뭐 대세론을 탔지만 그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 제가 국장께서는? 봤을 때 제일 컸던 게 이제 이메일 스캔들.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힐러리가 우승을 못한다면 네. 아마 이제 FBI 디렉터에게 그 큰 책임이 갈 것 같은데. 제임스 코미 그렇죠. 그 FBI 국장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네. 가까운 선거 기간에 그런 큰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특히 다시 이메일 스캔들을 다시 다시 오픈하겠다, 또 네. 다시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힐러리 후보 하면은 이렇게 신뢰 문제가 항상 거론됐거든요. 이메일 스캔들 사실 전부터도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항상 스캔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뭐 트래블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뭐 벵가지 사건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고 이메일 스캔들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졌는데 그리고 뭐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에 있었을 때 뭐 그 수석부장관이었던 빈스 포스터 그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음모론 같은 것도 항상 끊이지 않고 뭐 주변 인물들에서 뭐 사망 사건들도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혹시 이런 거를 사실 언론이 많이 보도 안 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언론이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4년 전, 8년 전에도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언론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백악관에 갔는데 왜 힐러리한테는 이게 안 통하는 걸로 보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이메일 스캔들이 계속 나오고 또 위키릭스라는 곳에서 위키리크스. 계속 안 꺼낼 수 거의 있죠. 매일마다 뭐 새로운 이메일을 이제 또 오픈을 네. 해서 또 새로운 스캔들을 이슈화를 하고 네. 그리고 꾸준해서 FBI 디렉터가 또 그렇게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개가 그리고 사실상 국무장관 했을 때 그때는 아주 그 popularity가 높았어요. 60% 정도 됐죠. 그렇죠. 그 approval 레이팅이. 네, 그렇죠. 호감도가요. 그때까지만 네. 해도 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 뭐 벵가지 사건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메일 서버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메일 대신에 다른 통신 수단을 개발할 것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자로서 그 이메일 스캔들이 정말 그 어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취하기 위한 어떤 범죄라고 보는 게 맞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네.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에틱스로 보자면 그게 틀렸지만 그리고 제가 그런 거를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메일 자체를 열어보면 사실상 거기에서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것들은 크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FBI에서도 더 이상 이제 조사할 필요가 없고 물론 이거는 뭐 행동 자체는 이제 뭐 일리거였지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수가 좀 컸고요. 그리고 좀 힐러리 후보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이메일이나 이거 테크놀로지 같은 거 면에서 아직은 뭐 젊은 후보들에 비해서 능숙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강 국장께서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그 건강 이상설 방송이 꺼졌어. 자, 방송 꺼졌어도 계속 갑시다. 잠깐만 한 2, 3분만. 건강 이상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건강 이상설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네,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9.11 뉴욕에서 그 9.11 추모식 때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건강 이상설이 그래서 나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타격을 좀 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별로 크게 그 당시에는 조금 네. 이렇게 뭐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 캠페인을 여러 개 이제 치렀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일주일에 그렇죠. 막 100시간씩 예, 이제 뛰어다니고 잘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신데다 네. 그렇게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는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감기나 뭐 그런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미디어 쪽에서 크게 부풀려서 좀 이슈를 한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 위키리크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키리크스 그 내용들이 사실 주류 언론에서 많이 거의 블랙아웃 했다고 할 정도로 보도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뉴욕 타임스건 뭐 CNN이건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박스 뉴스에서는 다뤘고, 그렇죠? 그 월스트리트 저널 정도 아마 그 신문지상에서는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존 포데스타 그 현대본부장의 이메일을 해킹하지 않았습니까? 위키리크스 쪽에서. 그래서 그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사실 보면은 그 CNN의 그 진행자였죠. 그 다나 브라질한테 그 경선 토론에 앞서가지고 질문을 미리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힐러리 후보가 그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을 만한데 그거에 대해서 주류 언론에 차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만약에 그게 진실이다면 저도 그거는 완전 이제 일리거한 액티비티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제 행동이죠. 왜냐하면 공정성 있는 그런 토론회에 미리 한 후보만 미리 질문을 받는다는 거는 뭐 틀린 거고 그렇지만 이제 위키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메일들이 그 해킹을 통해서 한 이메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리거하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리포팅 안 한 거 중에서 하나 이유인 것 같거든요. 힐러리 편을 들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자,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스티브 강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당선이 확실시되는 주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몬태나에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 확실시되어 있고요. 이긴 거고요. 커네티컷주는 클린턴 후보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루이지애나 트럼프 후보가 가져갔고요. 텍사스는 역시 트럼프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결국에 가져갔죠. 51.8% 밀린다고 했다가 득표했네요. 아칸소 빨간색이네요. 빌 클린턴 후보의 클린턴인데 고향 아닙니까? 클린턴 후보가 별로 거기서 평판이 안 좋다고 그래요. 60.6% 차지해서 당선 확실시되고 있고요. 와이오밍 역시 트럼프 후보,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캔자스 모두 클린턴 후보가 지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류 뉴스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보이지 않는 표들을 확보하면서 수문표 선거인단 투도에서도 클린턴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기자가 당선 가능성도 54%. 과반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키 스테이트 다시 얘기해서 스윙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들에 대한 최종 개표율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여러 지역들에서 트럼프 후보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여기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지도를 지금 보면은 그 강국장께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유세를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 유세 때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여기 라함브라에서 한번 했었을 때 연설도 굉장히 짧아요. 20분, 30분을 넘긴 적을 제가 못 봤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솔직히 2시간 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너무 높죠. 그래서 연설 실력을 보면은 제가 볼 땐 그 연설 실력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유세 때 그 랠리 때 트럼프 후보의 유세 때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만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투표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힐러리는 랠리 때는 정말 뭐 1000명도 모이기 힘들고 막 그랬잖아요 유세 때. 그런데 막상 투표 날에는 다 나올 것이다. 근데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유세에 몰린 그 인파가 투표로 지금 연결이 됐고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유세 많이 안 몰린 것처럼 지금 그 기대보다 부진한 그런 그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프라이머리 때 이제 예비 선거 때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를 기억했거든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에서 비해서 버니 샌더스가 랠리를 하면 막 수만 명 그렇죠. 막 수십만 명까지 나오는데 이제 반대로 또 힐러리 클린턴 랠리를 하면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밖에 안 해서 빈자리가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힐러리에 비해서 투표를 못 얻었거든요. 버니 샌더스가. 그렇죠. 결국에는 특히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밀렸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물론 트럼프가 뭐 재미있고 또 코미디언이고 엔터테이너로서 이제 재미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고 힐러리를 지지하는 분들도 좀 궁금하고 호기심에 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저도 만약에 LA 지역에 왔으면 그냥 궁금해서 한번 저도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상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들 투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8년간의 그 임기에 대한 그 불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결과를 만약에 이 트럼프 오늘 이긴다면 배경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볼 네. 수가 있고요. 반발표들이. 그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퓨 리서치에서 한번 그 조사 결과 나왔는데 72%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했죠. 물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개인 인기는 56%로 높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엔타이 오바마 이런 트렌드도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년 전 그리고 또 2008년도에 비해서 흑인 유권자들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공화당 지지율이 좀 더 높고 그리고 또 저는 반대로 지금 unemployment rate가 미국에선 4.9로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힐러리에게 더 플러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라서 그리고 저는 그 힐러리 후보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언론이 솔직히 언론이 전폭적으로 99.9%가 힐러리 편이었잖아요. 근데 왜 인터뷰를 안 하는지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회견을 거의 1년 가까이 안 해가지고 뉴욕타임스조차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왜 인터뷰를 안 하고 기자회견을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힐러리가 특별히 말을 못하는 편도 아닌데 이메일 스캔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 만약에 오늘 진다면 페인이 그것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저도 이제 캠페인에서 여러 스트래티지를 담당을 네.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힐러리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 네. 굳이 인터뷰나 아니면 토론회를 더 애드를 해서 하면 이제 실수나 이런 뭐 말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로 트럼프 후보도 그렇게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분도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는 힐러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거는 그렇죠.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자금을 많이 쓰는 것보다 프리 에어타임을 많이 네, 활용하는 그렇죠. 그 스트래티지를 맞습니다. 예. 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자, 잠깐 중간 점검을 네, 좀 하고요. 한번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질문으로 저희들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별 분석을 좀 해주실래요? 네, 그렇겠습니다. 지금 플로리다를 보면은요, 95%가 개표됐는데 트럼프가 49.2%로 역시 앞서고 있고요. 미시간주 가보겠습니다. 미시간주도 사실 원래 힐러리가 스윙 앞서고, 스테이트죠. 예, 스윙 스테이트인데 원래는 힐러리가 앞서. 판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을 좀 들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미시간 가고 플로리다 가고 사실 힐러리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더 유세 활동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가 49.5%로 역시 앞서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가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반드시 먹고 들어가야 게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가 50.5%의 득표율로 역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도 관심을 모았던 주죠. 거기서는 힐러리가 48.8%로 앞서고 있고요. 아이오와에서 지금 12%가 개표됐는데 힐러리가 앞서고 있네요. 의외로. 아이오와는? 아이오와에서는 아직 61.7%로 초반이니까 33.3%의 트럼프를 앞서고 있고요. 뉴햄프셔 그 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지지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 톰 브레이디하고 빌 벨리치기 지지를 했었는데 45% 개표된 현재 트럼프가 48.7%로 힐러리의 46.1%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다음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힐러리가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52.6%로 앞서고 있고요. 오하이오주를 또 빼놓을 수는 없죠. 오하이오주에서 아까 최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붙이게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53.4%로 그렇죠. 힐러리의 42.3%두 자릿수 이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는 바뀌기가 쉽지 네, 않으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 파퓰러 보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W 부시 대통령과 고어 대통령 네. 후보가 붙었을 때 이 2000년. 파퓰러 보트 매우 아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한테 아팠죠. 부시한테는 행복한 그러니까요. 하루였고. 예. 파퓰러 보트는 말 그대로 민초들이 어떤 후보를 더 선호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현재 49% 개표율로 본 파퓰러 보트는 트럼프 후보가 48.9%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후보가 47%. 네, 전체 차지했고요. 표수로는 뭐 한 3,200만 표, 3,100만 표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네. 이 트렌드 역시 50%가 넘어갈 경우에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을 쳐볼 수 있겠고요. 네. 남성들과 여성들로 보면은 남성들은 트럼프의 표를 더 많이 줬네요. 네. 50% 줬고요. 클린턴 후보에게 41% 정도 준 걸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별로도 나왔죠. 네, 여성들은 클린턴 후보에 더 많이 줬네요. 54%, 트럼프에게 40%준 네, 것으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원인은 싶습니다. 뭐 분명해 보이고요. 연령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연령별로 보면은요. 역시 그
어릴수록 젊을수록 힐러리 지지 성향이 많았습니다. 18세부터 29세를 보면은 54%가 힐러리를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30세부터 44세 연령분 보도를 보면은 50%가 역시 힐러리를 지지했고 트럼프는 40%, 그리고 아까 18부터 29세에서는 트럼프는 34% 그쳤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유권자일수록 트럼프 지지 성향이 높아졌습니다. 45부터 64세 유권자를 보면은 트럼프가 51%대 힐러리 44% 앞서고 있고요. 65세 이상을 보면은 트럼프 51%, 힐러리 46%로 역시 트럼프가 앞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겁니다. 네, 뭐 서부주들은 사실 결과들을 뻔하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반 아이오와 정도 거쳐가면은 이미 승세 굳히기가 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타 주들의 당선 확실시되는 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뉴멕시코 예상대로 클린턴 후보가 당선 확실시되고 있고요. 미주리주는 트럼프 후보가 가져갔고요. 몬태나주 트럼프 후보, 커네티컷 클린턴 후보가 가져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루이지애나, 텍사스, 아칸소, 와이오밍 아까 저희들이 한 30분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 확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표율이 개표율은 지금 한 40%부터 70%까지 다양합니다만 득표하는 그 트렌드와 득표 숫자의 어떤 그 속도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일단 확보된 선거인단 한번 훑어볼까요? 네. 149명입니다. 트럼프가 그새 지금 10명이 확보된 게 더 그리고 힐러리가 지금 109명으로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강 국장 어떻게 보세요? 힐러리 지금 이렇게 그 판세에 대해서 좀 한번 그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지지는 갑자기 뭐 피로가 있겠지만 네, 좀 많이 좀 떨리고요. 좀 예. 결과가 좀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확신을 하셨어요. 사실 강 국장은 저랑 개인적으로 점심 네. 저녁 먹을 때도 절대적으로 힐러리가 될 거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늘 아침 뭐 헤드라인도 트럼프가 이기려면 뭐 기적이 필요하다, 네. 미러커가 필요하다 예. 이런 헤드라인이 많았는데 역시 이제 투표 개표를 하니까 정확한 이제 여론 조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이제 미시간주나 또 뉴햄프셔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서 만약에 그 두 주들이 이제 플립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힐러리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놀랍기도 하고 진짜 그런 숨은 그 유권자들이 진짜 예. 오늘 엄청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보면은 아까 8대 2로 처음엔 앞섰습니다. 10% 미만대. 근데 제가 보니까 아마 필라델피아를 먼저 개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갈수록 카운티도 좀 이렇게 그 러스트벨트 그 공장지대가 많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지대에서 지금 카운티가 개표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펜실베니아 쪽에서. 그래도 펜실베니아주는 또 어제 월요일 저녁에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 뭐 영부인이랑 네. 같이 뭐 한 2만 명이 넘는 인파 몰려서 아무튼 집회는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그리고 연예인들까지 총동원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비욘세에다가 제이지에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존 본조비 그리고 레이디 가가 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예인 스타들. 그래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도 꾸준히 앞서고 있어서 힐러리가 우승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펜실베니아가 이제 트럼프로 간다면 그거는 이제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펜실베니아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펜실베니아 지금 보면은요 41%가 개표됐는데요. 힐러리가 52.6%대 트럼프 44%로 지금 힐러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예, 지금 뭐 아직 60%는 안 지났는데 뭐 네. 하여튼 예 네. 힐러리 후보가 참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힐러리가 이기려면은 8년 전에 이기지 않아 그 오바마가 나왔을 때 사실 그때는 힐러리가 나왔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저기 우라슈라 쿠라 이야기가 네, 뭐라크라시라. 근데 오바마가 워낙 또 그 매력적인 후보였다 보니까 좀 이기기 힘들었던 근데 뒤집어서 오바마 후보가 지금 출마했다면 가능할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바마가 이번에 출마했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숨은 표가 이렇게 그 많은 8년 거 동안 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 뭐 예상하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사실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약점 중에 하나가 경제성 물론 이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불경기가 앞으로 닥쳤지만 8년 임기 동안에 경제 성장률 연 3% 이상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 아시지 않습니까?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계속 다 오르고 그렇죠. 평균 4,100불이 나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그리고 외교에서도 중동을 보면은 리비아, 시리아 오히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지금 중동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오로지 이제 언론에서 보호해 주고 그렇게 그 호감도를 많이 이렇게 추켜 세웠지만 막상 내세울 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한국에서도 인기 많고 일본에서도 인기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내세울 건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투표 결과 아직까지 뭐 결과 최종 결과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정치 경험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적었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발리에이션을 할 뭐 기록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번 선거에 나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를 압승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렇게 보세요. 왜냐면 이메일 스캔들이나 오히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깨끗해져. 그렇죠. 깨끗하죠. 그리고 예. 아직까지도 지지율이 54%. 좀 높은 편이죠. 예.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메일 스캔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저기 위키리크스 통해서도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자, 아까 얘기하고 이메일은 있는데. 좀 우리 진 박사님과 좀 점검을 했으니까. 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다른 질문하고 디멘션으로. 그 예, 싶은 게 말씀하세요. 오바마 대통령도 논란에 지금 그게 드러난 게 오바마 대통령은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 CBS 인터뷰를 작년에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도 알았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위키리크스 통해서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개인 이메일로 서로 미리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께서 일일이 그 이메일 그 애드레스가 뭐 개인인지 아니면 네. 뭐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인지 체크를 못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만약 진다면 네. 우리 강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참 이러려고 생방송 나와서 클린턴 그러게요. 후보의 패배를 보다니 자괴감이 네. 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부에서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리더가 될 경우 그만큼의 어떤 정치권 안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 약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트럼프 후보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그렇죠. 젊은 청년 입장에서 대통령 트럼프한테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예비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eg시코 경계선에 이제 이제 벽을 짓겠다. 장벽을 그리고 세우겠다. 뭐 유세 때마다 이야기한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단돈 1불도 미국 달러를 안 쓰고 모든 100%가 또 멕시코 정부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당선될 경우 네. 그런 플레지는 약속은 하셨지만 네. 그런 거는 이제 뒷전으로 하고 진짜 이제 뭐 힐링을 통해서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같이 포함해서 하는 정권을 이뤄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네. 옆에 뭐 고문이나 어드바이저를 이제 또 많은 배우신 분 그리고 네. 좀 정책을 좀 앞으로 잘 나가실 분들을 참모진으로 선출을 좀 해서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면 뭐 충분히 뭐 그렇게 했으면 기대가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높은 투표수로 압승을 하게 되면 자만심을 갖고 오히려 장벽을 세우거나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충돌도 좀 심화되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진짜 뭐 아까 뭐 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대통령다운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스크립트도 예전에는 네. 텔레프롬프터를 없이 했죠. 없이 했는데 지금은 텔레프롬프터 막판 투표의 쓰고 핵심인가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텔레프롬프터를 보면서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이제 트위터를 자주 사용했는데 선거 캠프 막판에 안 사용했죠. 그렇죠. 선거 그 직원이 뺏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된 네, 그렇죠.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거는 또 뭐 트럼프 쪽에서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또 뭐 부인하기도 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에 들어간다고 해도 네. 물론 저는 아직까지도 힐러리가 우승할 예. 거로 보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옆에 뭐 좋은 분들과 같이 나갔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저희 강 국장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주된 이유는 이제 민주당 쪽 입장으로 나오셨으니까 그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찍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메일 봤을 스캔들 말고 다른 때는 요소들 보면. 그 오바마 대통령 또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서 나온 그 엔투지아즘, 그 열정이 제가 봤을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많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유권자들 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흑인 유권자들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낮은 투표율로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경합을 보였던 네. 오하이오주의 확정됐죠?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보도됐습니다. 자, 오하이오의 마지막 수치를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78%가 개표되는데요. 트럼프가 53.3% 득표율로
오하이오주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몇 퍼센트? 예, 힐러리는 42.3%. 참 따라가기 힘든 예, 숫자네요. 아까 저기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 되면은 굳힌다고 그랬는데 굳혔습니다. 안 될 것 결국에. 같네요. 예. 자, 오하이오도 트럼프 지금 후보에게 강국장 표정이 좀 너무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외에 작은 업데이트들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주들을 보면 역시 플로리다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를 보면은 95%가 개표된 현재 트럼프가 49.2대 47.7로 앞서고 있고요. 미시간에서도 역시 트럼프가 32%가 개표됐지만 이제 48.5대 46.4.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 50.5, 힐러리 46.9. 그리고 콜로라도에서는 힐러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48.7. 그리고 트럼프 43.8%, 64%가 개표된 현재요. 그리고 아이오와에서 지금 아직도 힐러리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오와에서 18% 개표됐는데 58.3% 네, 주요 득표율로 앞서고 뉴스들은 있습니다.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식들을 타전하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핫한 뉴스가 오하이오가 오하이오죠. 네, 트럼프의 접수아래 들어갔다 소식이고요. 네. 그 외 사이트들은 버지니아를 클린턴 후보가 차지한 것으로, 그리고 그 외 뭐 작은 주들은 뭐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하이오 주를 보면요, 흥미로운 게 여기 그 존 케이식이 있지 않습니까? 존 케이식 주지사. 존 케이식 주지사가 트럼프 지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지지를 안 해서 오하이오는 이기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존 케이식 하면은 또 그 공화당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폴 라이언과 함께. 그럼 이거는 그 기득권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볼 수 선거가 끝난 있거든요. 뒤에 분석해야 될 기사들이 많이 네, 속출하고 지금 있네요.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앞서고 있네요, 트럼프가 생각보다. 자, 미주중앙일보가 여러분들과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44대 대통령인가요? 45대입니다. 45대. 44대는 이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고 이제 45대로 선거 넘어가죠. 개표 결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지막 업데이트 전해드리고 휴식을 좀 취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자리해준 스티브 강 사무국장 감사하고요. 네, 좋은 강국장님 이야기들 좀 감사합니다. 인풋이 돼서 네. 한인들이 좀 투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강국장님께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향후 그 대책들도 이렇게 잘 세우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미주중앙일보 LA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